그 김부선 씨가 또 그 무슨 소를 제기한 거를 취하하겠다. 본인의 입장을 또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또 열심히 그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이 정도 됐으면은 저는 이제 김부선 씨가 말하는 어떤 그런 그 발언의 예. 근거, 신뢰 이거는 무슨 매체의 무슨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상당히 근거가 무너졌다고 저는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그냥 옮기는 게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저널리즘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지금 네이버에서 혹은 다음에서 김부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뉴스를 보면은 너무 많은 매체들이 또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아닌 기사를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매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데일리안입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뭐라고 했어요? 데일리안인데 하재근 씨가 네. 그 기고를 했어요. 데일리안에. 뭐라고 했냐면은 김부선, 공지영, 김영환 증거는 어디로 갔나?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도 비판하고 공지영 씨도 비판하고 김영환 전 의원도 비판을 했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렇지.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언론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저는 김부선 씨한테는 이건 진짜 엄중하게 언론들이 한번 묻는 어떤 그런 기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난리예요, 난리. 근데 예전에 9월쯤에 이제 미디어오늘이 금준경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김부선 이재명 불륜 의혹 7,295건이나 보도할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준경 기자가 초반에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기사는 넘쳐나는데 정작 취재가 없다. 네. 이거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너무 고품격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 리크게이트라는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리크게이트. 리크게이트. 예. 그때 이제 유명해진 기자가 주디스 밀러라는 기자예요. 당시 뉴욕타임스 기자였는데 리크게이트가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조지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그때 전 이라크 대사가 그 부시 행정부를 비판을 해. 그 전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전직 그 이라크 대사가 조지프 윌슨이라는 그런 대사인데 예, 예. 당시 그 부시 행정부 백악관에서 이 조지프 윌슨이 괘씸하잖아. 이 대사까지 지낸 인간이 부시 행정부 우리를 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조지프 윌슨의 아내가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이었다는 사실을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언론에 흘려요. 그래서 그 CIA 비밀요원이라는 게 탄로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조지프 윌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언론에 흘리는 주요 창구가 당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라는 기자였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내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미국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합니다. 이 누구냐, 누가 흘린 거냐 도대체. 예. 왜냐하면 비밀요원의 정보를 흘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디스 밀러 당시 기자한테 취재원을 밝혀라 얘기를 하니까 이 주디스 밀러 기자가 당시엔 취재원을 안 밝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취재원 보호를 한 그런 기자라는 식으로 처음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실상이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용당한 거예요. 미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디스 밀러 기자한테 계속 그런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자기 기자를 공격을 합니다. 주디스 밀러를 공격을 하고 결국 주디스 밀러가 뉴욕타임스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무슨 언론 자유를 위해서 취재원을 보호한 것처럼 했던 그런 기사였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백악관의 정치 공작에
당시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본인도 특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알면서도 결합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믿었겠지. 네. 확신을 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쯤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도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단계를 이미 벗어났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끝까지 나는 네. 내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때 이 사건을 제가 리크게이트를 왜 떠올렸냐면 취재원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기자인데 이거 흘려. 그러면 저는 기자라면 당연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지금 김용희 PD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전 당연히 그거는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시 주디스 밀러는 버텼지만 예.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시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은 안 그랬거든요. 그게 독자들한테 사과했다고. 뉴욕타임즈가 결국에는 백악관 당시 부시 행정부 백악관의 정치 공작에 사실상 놀아났다. 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독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저는 김부선 씨만 하더라도 지금 타임에서 그 김부선 씨의 의견, 검증되지 않은 의견을 받았었던 그 기자들, 매체들, 뉴욕타임즈처럼 주디스 밀러 리크게이트처럼 이제 사과를 해야 될 시점이지 또 김부선 씨 얘기를 또 그대로 그냥 받아쓰고 아직 멀었어요, 진짜. 그 이제 제가 그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방송에서 그냥 아무런 소리나 하는 사람 같지만은 나름대로 추적 열심히 합니다. 네. 취재도 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 신뢰할 만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건의 윤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저는 김부선 씨 거는 정말 안 믿었습니다. 다른 거는 몰랐어요. 해경군 김 씨 거는 뭐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근데 이 김부선 씨 거는 애초부터 이건 아니다. 왜냐면 또 제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얽혀 있었잖아요. 네. 김어준, 그렇죠. 또, 주진우 선배. 주진우. 네.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또 수년 전부터 제가 파악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김부선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저거를 주시했어요. 일단 카드로 뭐 어디 가서 네네. 뭘 먹었다, 낙지를 먹었다. 낙지를 먹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가지고 그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건 빼박입니다. 네.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니까. 그건 네. 뭐 한 번에 나오니까. 근데 없었어요. 이 순간 이거 뭐 김부선 씨에게는 전혀 신뢰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KBS가 이걸 선거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네. 그걸 일방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인터뷰를 이거는 내보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물어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김부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아무리 화제가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막대한 그릇된 오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위험천만한 보도였습니다. 이런 네. 보도는 선거 후에도 늦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뭐 언론의 첫 번째가 그냥 음. 물론 이제 뭐 공직자로서 뭐 검증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사실을 보도를 해야 그렇죠. 이게 좀 그렇지. 사람들한테 가까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주 그 상이한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 사회의 그 구조라고 하면은 여성이 자기가 누구하고 불륜 관계였다라고 네. 하면 믿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뭔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난 이재명의 그 점이 좋아. 이재명의 그 점이 좋아. 사람이 너무 정말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말 순도 100% 이런 사람 피곤하다. 그게 뭔가 좀 허물이 있는 사람이 난 좋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허물 거야.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팩트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겨 그 말이. 근데 기사가 7천 몇 건이 나왔으니 뭐 음. 보이는 게 다 그렇죠. 아니 뭐 몰라요. 그 김부선 씨 외에 뭐 다른 저건 모르겠지만은 음. 적어도 카드권에서 나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저 많은 언론들이 회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공지영 씨도 회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쯤 되니까 거의 뭐 이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사과를 한다든지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니까 이거는 없던 일이라도 이재명하고 김부선이 불륜 관계여야 해. 그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도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당사자와 음. 그 수많은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명을 독자들한테. 예.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계속 또 받았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사실인 증거를 찾아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운표에서 그냥 옮기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니까 MB 때도 그 광운대 영상이 터지니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물론 그 영상도 주어가 없다고. 아니 해버리긴 하재근 했지만. 씨 이 글 중에 김부선 씨 언행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사람 사진을 이재명 지사인 것처럼 SNS에 올리고 그 경남 김주환 도민일보 김주환 선배. 이재명 지사가 카드로 결제했다는 낙지집인 것처럼 한 상의 사진을 올리고 경찰서에서 진실을 다 말하겠다고 했다가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말을 딸이 경찰에게 전했다고 하고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언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김부선 씨는 경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 또 증거가 매우 많다고 주장을 해왔다.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며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검경이 증거를 무시한 것인지 증거가 있다는 말이 거짓이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저는 이런 지적을 이 하재근이라는 어떤 그런 분이 할 게 아니라 언론이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자신들이 쏟아냈던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될 때지. 지금 또 이거는 좀 아니에요 지금 진짜. 형님 그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 사회가 다 이재명을 밟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밟아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 그 뭐 건설 혹은 뭐 부동산 기득권들이 다 지금 그 이재명 비토하잖아요. 또 여권 내에서 주주들도 지금 이재명 비토하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 같이 밟는 구조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김부선이 뭔가 좀 결정적인 카드를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불호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는 이 기자들과 언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호불호 무슨 정치적 스탠스 다 일단 떠나서 취재원 입장에서 지금 김부선 씨 기자라면 취재원 입장에서 김부선 씨를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기자 입장에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취재원입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기자 입장에서 이 취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야. 그 왜 이러냐는 거로 봤을 때 아마 김용희 PD의 저 해석에 좀 방점이 찍히는 거죠. 아니 김부선 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가 될 만한 증언을 주진우 기자가 경찰 가서 했어요. 그게 뭔지 말하면 뭐 또 다른 또 궁금하네. 파행의 또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경찰이 알아들었으니까 뭐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경찰은 아마 주진우 한번 다녀간 뒤에 이거 갖고는 뭐 어떻게 이재명이 아무리 비워도 엮을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제 동기 형이 아주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셨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김부선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없잖아요. 김부선이 이 정도쯤 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요. 야부리를 턴 건데 거짓말을 한 건데 여태 또 뭐가 또 있겠지 하고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이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냥 뭐 확정 편향 네. 뭐 이건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이재명은 뭔가 그러니까 김부선하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아이씨 여기서 벗어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포지셔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언론들이 개새끼들이 씨발놈들이 족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 아니 나는 그 마인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상식과 합리를 가진 매체와 기자라면 아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을 거야. 뭔가 나중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을 내놓을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있으면 스모킹 건을 보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기네들이 그럼 그걸 찾아서 보도를 하든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뭐 경찰이나 검찰 출두할 때 스모킹 건이 있다. 네. 경찰 혹은 검찰이 이 피의자에 대한 스모킹 건이 있다. 그 자리에서 까지 않으면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 그 자리에서 까지 그쵸. 않으면. 그 저기 해경군 김씨 그 건 갖고 경찰이 스모킹 건 있다. 없잖아 이 씨발. 김부선도 뭐 무슨 뭐 수두룩하게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없잖아. 네. 그게 있으면 까지.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진우 기자 그 얘기는 하더라고. 야, 그 자리에서 안 까면 없는 거야. 단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또 물어봤지. 뭐 이미 난 뭐 마음에 다 이제 뭐 정리가 돼가지고 김부선 씨는 뭐 더 이상 여기서 판을 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주진우 기자한테 아니 뭐 김부선이가 만에 하나 뭐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에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그건 지금 만든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진우 기자가. 예.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JTBC가 보도할 때 음, 스모킹 건이 뭐였습니까? 태블릿 PC입니다. 네. 태블릿 PC부터 깠습니다. 있으면 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스모킹 건을 그 프레임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태블릿 PC가 스모킹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것 중에 이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기자적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기자분들, 한국에 있는 기자분들.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기자 입장에서 김부선 씨가 과연 취재원으로서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기 그게 조회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재명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봐봐 공지영 씨 같은 경우도 본인도 뭐 그냥 여기 연루됐다가 아 괜히 지금 개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그 지금 스탠스 뭡니까? 이 김부선 건은 뭐 그냥 유야무야 됐죠. 뭐 무슨 뭐 그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씨 이거 나오면 뭐 리트윗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거야. 이거 아니었어? 아니면 말고 이런 거야. 아이고 참 여러분들 참 많이 낚이셨네요. 예. 그 김부선 것만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반성하지 않으면요. 네. 예. 이러면 이제 언론들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네. 야 데일리안에 데일리안에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난 이거 너무 찾다가 하재근 평론가가 예전에 레디앙에 기고를 했었는데 아 이제 그 뭐냐면 데일리안이라는 데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 보수잖아요. 그렇죠. 거기 편집인인가 지금 뭐 편집국장 했었던 분 중에 그 누구야 이종근 네. 아, 네네네. 그 서울경제신문에 있다가 네네. 어디 있다가 데일리안 갔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중간에 데일리 서프라이즈. 아 그래요? 아.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그 서영석 대표 밑에서 그 저기 두 번째 넘버 2였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되고 나서 데일리안 갔어. 그 데일리안으로 따라가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진 기자도 있고. 그게 또 거기서 그렇게 갔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제
기자가 직업인 분들인 거죠. 음. 그렇지. 인터넷 매체하면서 저희 그때 계속 야권에 남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었겠지. 예. 지지 정당은 여당. 그렇죠. 지지 정당은 여당이야, 여당. 예, 여당입니다. 예. 아무튼 좀 한국 기자들하고 언론들은 다른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부선 씨와 관련된 보도는 정말 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스모킹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안 까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아니면 나중에 스모킹 들고 나오면은 이거 만든 거 아닌가, 지금 만든 거 아닌가 의심하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고 네. 또 2부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습니다. 할까요? 네, 그러시죠. 자,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